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무진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두 재료에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시장에 더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연착륙 기대감은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PCE 전년비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3%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했고요. 금요일 발표된 PCE 전년비와 근원 PCE 전년비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이전치보다 높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요. 실적은 굿, 주가는 배드 양상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가 16 아래인 15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의해서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금은 최고치 경신 이후에 좁은 범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주간 하락폭이 큰 투자자산은 비트코인으로서 7.74%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요.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이 3개 업종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 업종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 한 주는 주도 업종의 변화가 보이는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먼저 9월 2일 월요일은 노동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경제지표로 시선이 이동된 상태에서 연착륙 기대감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고서가 9월 6일 금요일 날 있고요. ISM 제조업 PMI가 9월 3일 화요일, ISM 서비스업 PMI가 9월 5일 목요일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경제지표를 통해서 연착륙 기대감이 지속되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9월 5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착륙, 경착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지표 발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보고서의 경우에는 실업률은 4.3에서 4.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던 것이 고용에 대한 하방 유형이 증가했다.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경제지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지표에 시장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바로 밑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아래면 축소인데요. ISM 제조업 PMI는 예상치가 이전치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ISM 서비스업 PMI 또한 이전치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도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9월 17일, 18일 9월 FOMC가 열리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bp 인하 가능성이 67%, 50bp 인하 가능성이 33%입니다. 50bp 인하 가능성의 대두는 이번 주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엇나가면서
악화된다라고 하면 50bp 인하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50bp 인하 가능성이 대두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특별히 변한 것은 없고요. 총 3차례 10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은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11월과 12월이 언제 50bp 인하를 하느냐가 바뀌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 엔비디아 실적은 굿, 주가는 배드, 답은 속도와 가속도라는 리포트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공부 자료라 생각됩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적 하이라이트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그리고 10월 3일 주당 0.01달러 현금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투자 의견 컨센서스를 보면 매수가 89%, 보유가 11%, 블룸버그 목표 주가는 14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120달러 전후인데요. 현재 주가 차트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리뷰를 보시면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 실적,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하락한 요인은 시장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매출 총이익률 하락, 블랙웰 출시 4분기 지연 기반 수요 공백 우려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견고한 실적, 그러나 하락한 주가 외 상당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속도는 줄어들었다. 이번 분기 매출 상승률이 154%로 둔화됐다. 속도는 유지되었으나 가속도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즉, 시장이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세에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숫자로 확인하면서 그에 응하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자본적 지출 상승의 현황과 의미. 자본적 지출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미래를 위해 지출된 금액이 높아진 것. 이러한 현상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자본 지출이다. 단언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이미 높아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높인 것으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진단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의 이원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기 전략은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현재의 3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 번째는 2분기로 계획되었던 블랙웰 출시가 4분기로 늦춰진 부분, 자본적 지출 부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했던 어닝콜, 낮아지고 있는 성장 가속도, 이 3가지인데요. 이 중에 2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1번과 3번에 따라 동사의 주가는 단기적 숨고르기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블랙웰 출시가 뒤로 밀려 3분기 수요 공백이 발생한 시점에서 가파른 성장 가속도 역시 당분간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리스크로 인해서 숨고르기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전략은 좀 다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의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하다. 이미 내수 고객들의 초과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기에 자본적 지출 투자 기반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이것은 즉각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매출 역시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전분기 대비 47.2% 성장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물론 남아있지만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니즈가 꾸준히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이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실적 컨센서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떨어질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장주의 경우 이 리포트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증권사의 개별 리포트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엔비디아 일간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올해는 상승하는 실적 발표를 보였다가 성장 가속도 둔화로 실적 발표 후 6.38% 하루 동안 떨어졌는데요. 이때 양상이 작년 11월 미국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 영향과 성장세 지속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분석을 보시면 당분간은 숨고르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차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차트로 보는 미증시입니다. 먼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3.8% 전후인데요. 경기 연착륙 기대로 인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로서는 3.8과 4%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라인을 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1337원입니다. 1350원의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 역시 73달러와 넓게는 82달러, 좁게는 80달러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의 약세 원인은 오펙 플러스에서 10월부터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최고치 경신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일 이평선에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모습이다. 이렇게 차트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만 달러를 이탈한 상태인데요. 좁은 범위의 박스는 6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넓은 범위는 5만 5천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없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0일 이평선 돌파 및 안착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박스 상단부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최고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경제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다우존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16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14 라인입니다. 200일 이평선과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위로 올라와 2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깊은 조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50일 이평선의 안착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50일 이평선 안착이 중요한데요. 확실히 안착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100일 이평선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 업종, 경기 소비재, 통신 업종이 조정을 보이면서 금융주나 전통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와 같은 업종 수하면은 증시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 50일 이평선의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과 주요 저항 라인의 돌파가 중요하고요. 안착 시 전고 라인까지의 도전이 가능하고요. 20일 이평선에 이탈이 있다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의 재테스트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시장은 이제 경제지표로 시선을 돌리고 있고요. 경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세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면서 경제 침체 우려가 나타나지 않고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월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9월은 최악의 한 달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9월은 어떨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9월을 맞이하는 첫째 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